미국에서 해마다 열리는 악어 헌팅 시즌이 2023년에도 개최됩니다. 주로 미국 남부 지역 일대에 서식하는 수백만 마리의 개체수를 억제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정확한 일정과 참가 자격, 사냥 규정 등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8월 중순부터 11월 초순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아무나 가서 악어를 낚시하듯 마구 잡을 수는 없는데요. 이 악어 사냥 시즌에 참가하여 악어를 사냥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참가 자격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참가 자격은 해당 지역의 악어 사냥 신청 접수 기간 내에 참가 신청을 해야만 하고, 시즌이 시작되기 전 참가자로 선정되면 악어를 사냥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발급받아 소지해야 하는데 비용이 발생합니다. 악어 사냥 허가증의 가격은 역시 지역마다 다르며 보통 해당 지역의 거주자일 경우 저렴하며 비거주자일 경우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플로리다에서는 매년 15,000건 이상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약 7,000건의 허가증만 발급합니다. 각 참가자는 허가증 하나당 2마리의 악어만 포획할 수 있습니다. 연례 사냥은 1988년에 시작되었으며 이 파충류의 개체수를 억제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냥되는 악어는 3에서 14피트 크기로 제한하고 있으며 크기 제한을 포함해 허용되는 사냥 방법, 도구 등의 규칙도 지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일부 주에서는 소총과 같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 주도 있습니다. 또한 악어 사냥 시즌이 있는 대부분의 주에서는 야간 사냥이 허용되지만 루이지애나 같은 곳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개인, 호수, 사유지에서 사냥하는 규정은 공공습지에서 악어를 사냥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냥하고자 하는 지역의 규칙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법을 어기게 되면 상당 금액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냥을 떠나기 전에 사냥하려는 주의 규정을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어를 생각할 때 플로리다를 생각하지만 루이지애나는 지금까지 플로리다보다 거의 3배 많은 약 300만 마리로 미국 최대의 악어 개체수를 자랑합니다. 루이지애나의 악어 사냥 규정은 야간 사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허가증도 거주자의 경우 약 $25, 비거주자의 경우 $150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루이지애나의 사냥 시즌은 8월 말이나 9월에 시작하여 60일 동안 진행됩니다. 플로리다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악어 개체수로 100만 마리가 조금 넘습니다. 사냥 시간은 저녁 5시부터 아침 10시까지이며 시즌은 8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입니다. 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비용이 저렴하지 않습니다. 특히 허가증 2개당 $1,000가 조금 넘는 비거주자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텍사스에는 40만에서 50만 사이의 악어 개체수가 추정됩니다.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시즌이 있는 핵심 악어 사냥 지역과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더 긴 시즌이 있는 비핵심 지역으로 나뉩니다. 텍사스에서는 악어 사냥에 특별 허가가 필요한 제한된 사냥을 제외하면 사유지에서도 사냥이 허용됩니다. 물론 텍사스에서 발급한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조지아에는 약 25만 마리의 악어가 있으며 일부 큰 악어가 서식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냥은 밤낮으로 허용됩니다. 사냥 허가증과 악어 허가증이 필요하며 거주자의 경우 약 $85, 비거주자의 경우 $350입니다. 시즌은 8월 중순에 시작하여 10월 초까지 진행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는 약 10만 마리의 악어가 있습니다. 허가증은 뽑기가 어렵지만 우대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시즌은 9월 두 번째 토요일부터 10월 두 번째 토요일까지로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주 사냥 면허증과 $100짜리 사냥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비거주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악어를 사냥하기 위해 추가로 $200를 지불해야 합니다. 엘라베마에는 약 7만 마리의 악어가 있으며 개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편으로 사냥이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사냥은 거주자에게만 제한된 야간 활동입니다. 허가는 거주자에게만 발급하고 매우 제한적이며 사냥하기 전에 온라인 교육 과정을 수강해야 합니다. 시즌 날짜는 구역마다 다릅니다. 지역의 사냥 규칙도 숙지하고 허가증도 소유했다면 이제 거대한 월척을 낚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숙련된 헌터들과는 달리
초보자라면 일반 어종과는 다르게 잘못하면 신체의 일부가 절단될 수도 있는 거대한 파충류와 얽히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악어는 민물종이기 때문에 대부분 구불구불한 내륙의 강에서 사냥됩니다. 고립된 늪, 배수로, 호수 등에서도 악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악어의 주된 먹이로 물고기, 거북이, 개구리, 뱀 등이 발견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악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사슴, 멧돼지, 길 잃은 개를 포함하여 더 큰 육지의 짐승들도 먹이로 취급합니다. 골프장 워터 해저드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의 인근 연못에서도 악어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일광욕을 즐기는 커다란 악어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해안선에서 햇볕을 쬐는 악어들을 볼 수 있으며 은밀하게 접근해 가까이 다가가서 한 발을 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악어는 낮보다 밤에 접근하기가 훨씬 쉽다고 합니다. 일부 카이만 종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악어들은 주로 야행성이 아닌 주행성입니다. 낮에 움직임이 없다고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밤보다는 활동량이 활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항이 더 거셀 수 있습니다. 악어 사냥을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전문 사냥 장비가 필요합니다. 보통 사용되는 활이나 작살, 총은 사슴 사냥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장비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거리가 먼 곳에서 쏘는 것이 아닌 일반적으로 10야드 정도의 거리에서 노리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낚싯줄도 더 튼튼하고 무거우며 릴과 화살촉도 더 무겁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첫 번째 샷이 악어의 앞다리 뒤에 있는 부드러운 지점에 맞습니다. 뒷면에 있는 스쿠트라고 하는 무거운 비늘은 관통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 낚싯줄을 다루려면 장갑이 필요하며 낚싯줄이 손이나 보트의 다른 어떤 것에도 감기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악어는 놀라운 힘으로 저항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힘을 지속할 수 없어 금방 지치는 편이라고 합니다. 이때 악어를 보트 쪽으로 천천히 끌어올 수 있다면 절반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샷은 눈 바로 뒤에 있는 머리의 평평한 부분에 맞춰야 합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곧 보트 위로 끌어올리기 전 악어는 한 번 더 거세게 몸부림칠 것입니다. 일부 주에서는 사냥꾼이 악어 포획을 완료하기 위해 종종 권총으로 제한되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경우 악어의 두개골에서 눈 바로 뒤와 귀 바로 위에 평평한 부분에 명중하면 뇌가 파괴되고 악어가 빨리 죽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파충류 특성처럼 죽고 난 뒤에도 얼마 동안은 몸을 거세게 흔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노련한 악어 사냥꾼은 올바른 부위를 제압하고 악어의 턱을 두꺼운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합니다. 월척을 잡는 데 성공했다면 이제 사진도 찍고 SNS에 자랑도 할 수 있습니다. 악어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 함량이 적어 고기의 맛은 담백하며 식감은 다소 단단한 편입니다.